당사자 확정과 성명 모형 소송에 관한 사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X는 A를 상대로 매매대금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법원이 A가 출석하지 않고 동생 B가 A라고 주장하며 A의 이름으로 출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논점을 정리해보면 성명 모형 소송은 무단히 타인 명의로 제소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응소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먼저 당사자를 확정한 후에 확정된 자를 기준으로 법원의 처리와 판결 조서의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당사자 확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의사설은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자가 당사자라고 합니다. 행동설은 당사자로 행동한 자가 당사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실질적 표시설은 소장이 나타난 당사자 표시를 비롯해 청구 원인, 기타 기재 등 전 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는데요. 표시 정정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는 소장이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의사설은 내심 의사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행동설은 어떤 행동을 한 때 당사자로 행동하는 것이냐에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표시설에 의하면 진정한 피고는 소장의 피고로 표시된 피모용자 A가 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피고 지위는 피고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고의 소에 의해서 특정되므로 설령 제3자가 원고 소에 의해 특정된 피고를 참칭해도 피고가 모용자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조치를 살펴보면 모용자 B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인 피모용자 A에게 기일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생 B가 법원에 A인 것처럼 출석하여 A의 이름으로 X와 소송상 화해를 하여 1,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 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A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확정을 살펴보면 설문 이제 2번의 경우에도 진정한 피고는 소장의 피고로 표시된 피모용자 A로 확정되게 됩니다. 네, 그 이후 이제 화해 조서와 기판력에 대해 살펴보면 화해 조서의 기판력에 대해서 재판적 기판력설과 무제한 기판력설이 있는데요. 그러나 설문에서는 그 실체법상 하자가 없고 성명 모형이라는 재심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양설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하 이제 판결이나 조서 효력을 받는 자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 표시설에 의하면 성명 모형 소설 간과에 본안 판결 또는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 또는 조서가 위법하나 유효하기 때문에 피모용자인 A에게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A의 구제책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송법상 구제책입니다. 성명 모형 소송과 무건 대리 경우 많은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제3자가 피고를 참칭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는 그 소송에서 적법히 대리되지 않는 타인에 의해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소송 관여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대리권이 없는 제3자가 소송 행위를 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준재심의 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이 제3자가 피고를 모용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했으면 피모용자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해 그 판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안의 경우 A는 조서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대리권 흥결을 유추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판결이나 조서 등이 유리하면은 이를 원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체법상 구제책을 살펴보면 성명 모형을 간과해 조서가 작성되고 집행된 경우에 피모용자의 절차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기판력을 부정해 재심 없이 별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절차권 침해만으로 판결 조서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를 재심으로 취소하기 전에 별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기판력이 저촉된다고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X는 그 18세의 미성년자인데요. K가 X의 허락도 없이
X의 이름을 제소했고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은 X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즉 앞서 설문 1에서 살펴보았던 피고 측 성명 모형과 달리 설문 3번의 경우 원고 측 성명 모형인데요. 소제기 시 원고 모형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제기를 무권 대리한 것에 준해 피모용자 측에서 그 소를 추인하지 않는 한 법원은 판결로서 소를 각하해야 되고 소송 비용은 모용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묵시적 추인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사안에서 X가 출석해 변론하고 있기 때문에 성명 모용자의 소제기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대리인 선임 행위를 한 뒤 추인권자, 예를 들면 성년이 된 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 선임한 대리인 등이 이의 없이 변론했으면 무권 대리인에 대해 이제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X가 성년자가 되었다는 사정이 없어서 소송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X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성명 모형소를 각하해야 됩니다. 네, 이하 당사자 확정과 성명 모형 소송에 관한 사례였습니다.